피디님 혹시 청약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저 갖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됐고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해지 안 하실 거죠? 네, 뭐 딱히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고 없는 돈이 있어요. 생각하고 네. 왜 없어요? 있는데. 아무튼 제가 요새 기사를 많이 보니까 청약통장 해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플러스 오늘은 청약의 그런 좀 역사? 그러니까 단기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알게 된다면 내가 좋은 청약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그래서 청약통장 해지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길래 맞아요. 네이버에서 청약통장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약통장 해지가 연관 검색어로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청약통장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해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더 이상 로또는 없다. 청약통장 가입자 15개월 연속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약통장 해지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첨이 돼도 계약을 안 한다. 수도권 아파트 미계약 1년 새 거의 3배.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내가 써서 가입을 했어. 가입을 하고 청약통장을 써가지고 청약이 당첨이 됐어. 그런데 청약이 당첨이 돼도 아파트를 계약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격 자체가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쭉 찬스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청약통장 없어도 할 수 있는 청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죠. 왜냐면 쭉쭉은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왜냐면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내가 청약통장이 없다. 내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통장만 있으면 되는 청약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청약통장 해지하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를 차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양극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기사에서도 이 헤드라인으로 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피디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는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데 다른 곳에는 그렇게 뭐 되지 않는다라는 기사들도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좀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분양가가 저렴한 곳은 경쟁률이 여전히 높아요. 근데 반면에 입지는 괜찮더라도 분양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경쟁률이 싹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얼마 전에 분양을 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예요. 동대문구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을 쫙 했어요.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 84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제일 저렴한 곳이 11억 후반대에서 14억 초반대까지 좀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경쟁률이 낮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32점인데도 가점자에서 들어간 거예요. 32점인데도요? 네, 전용 84에서. 왜냐면 전용 84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타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용 592 타입 3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상당히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은 점수라고 하면 누구에게 높은 점수지만 청약 점수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가 도전해볼 수 있는 점수거든요. 청약 점수 같은 가점 같은 경우는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얼마 됐는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 됐는지, 내가 부양가족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청약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문 아이파크 자기가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았던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이 15일 수요일이에요. 11월 15일 수요일인데 이틀 전에 이제 특별 공급, 어제 일반 공급이 나왔던 곳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에요. 여기는 어땠을까요? 여기는 분상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상당히 핫했던 곳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도 하나 찍었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네. 왜냐면 꼭 넣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더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경쟁률 아직 가점, 당점 커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쟁률을 보니 제일 작은 49 A타입 같은 경우가 71대 1, 그리고 59 A타입이 354대 1입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리고 74 A타입이 250대 1, 그리고 74 F타입이 253대 1,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가격을 봤더니 10억이 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74A타입으로 봤을 때 10억 5천, 10억 6천 정도 되는 거죠. 이 가격이 이문 아이파크 사이에 5구 가격보다 1억 정도 더 비싸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74가 되는 거죠. 송판대. 훨씬 넓은데. 훨씬까지 아니라 조금 더 넓은데 그렇군요. 네, 조금 더 넓지만 네,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러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PD님은 언제 청약부터 좀 기억을 하세요? 저는 올해로 생각하면 둔촌주공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청약은 그 앞에 뭔 청약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대 재건축이라고 부르는 둔촌주공 작년 11월에 청약을 했거든요. 그 청약 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청약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청약,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이게 2021년 6월 기사입니다. 이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계속해서 분양이 밀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앞서 내보내면서 단군 이래 최대예요. 너무 규모도 크고 너무 좋아요.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2021년 6월이에요. 시기를 한번 잘 보세요. 11월. 이제 분양이 됐을 때죠. 청약 점수가 60점. 1년 전에 턱도 없었는데 둔촌주공 당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년 전이라고 한다면 단군의 최대 재건축,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1년 전에는 여기 청약 가점이 얼마나 될까? 진짜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나왔죠. 그랬더니 둔촌주공 줍줍이 나왔어요. 미계약분이 생기는 거죠. 지방 다주택자가 신청까지 할 정도로 줍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완전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가격이 올랐어요. 아, 그때 할 걸. 미분양 걱정하던 둔촌주공 매달 1억씩 올랐다가 돼 있습니다. 매달. 9월이니까 뭐 2월, 3월부터 해가지고 매달 1억씩 오른 거예요. 거의 한 5억, 6억 네. 그렇게 올랐겠네요. 기사 한간에 보면 5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3억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 둔촌주공 분양에 대해서도 방송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 영상에서 안 좋은 이야기,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맞아요. 이걸 분양에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비싼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싼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분양가라면 한번 진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넣어보셔도 되겠다고 생각한 금액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냐 있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양이 나왔을 때 특히나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기사들은 미분양이 될 거다. 이걸 왜 넣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테지만 실제로 그런 아파트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좋은 기회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은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청약 한 번 더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파란색이 매매 지수. 그리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KB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상승도 있고 보합도 있고 하락도 있는 그 구간이요. 아주 다이나믹한 구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는 둔촌주공 분양 올림픽 파크 포레움 이때 2022년 11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꺾였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안 분위기 좋았을 때. 그쵸. 생각나죠? 네.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때. 이때 분양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미분양이 날 거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이거 너무 미분양 날 거다. 이거 왜 넣냐? 13억이 누구 이름이냐? 뭐 9억도 싼 게 아니다. 비싼 거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평균 경쟁률이 3.69대 1이 나왔어요. 상당히 낮은 경쟁률이거든요. 그 시점부터 2021년도만 하더라도 아마 가장 많은 청약 통장이 몰리는 곳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지금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들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희경자의 디센시아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분양 가격이 9억 8천이었거든요. 2023년 3월 기준에서. 여기가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보다 더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싸서? 맞아요. 조금 싼 금액이긴 했어요. 왜냐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됐던 거예요.
2023년 7월 거의 바닥일 때 분양했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 14억 9천입니다. 이때 98대 1이거든요. 경쟁률 높았죠. 엄청 높네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저렴한가요? 아니요, 비싸요. 비싸요. 비싼데 어느 지역일까요? 광진구였습니다. 광진구인가요? 광진구였기 때문에 광진구에 새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새 아파트가 들어감으로써 여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뒤에도 이문 레미안 라그란데가 분양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자, 여기가 11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경쟁률이 61대 1이었어요. 그리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분양을 했는데 이때 13억 정도에 분양을 해서 17대 1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여기가 평균 경쟁률이 152대 1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부터 이문 아이파크 자이까지 전부 다 84 기준의 분양가예요. 네. 근데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는 84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평형이 74제곱미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10억 9천, 152대 1이 됐습니다. 자, 여기가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도 싸서? 맞아요. 일단 가격이 싸고 입지가 좋죠. 송파라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송파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 송파 내에서는 입지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위치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아파트부터 높은 아파트까지 다 있어요. 만약에 분양을 넣는다, 청약을 넣는다, 어떤 아파트에 넣고 싶으세요? 휘경자이나 아니면 힐스테이트? 그쵸. 왜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빼시죠? 아, 13억이면 그래도 좀 비싸지 않나요? 비싸서. 일단 선택을 할 때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너무 좋죠. 그리고 휘경자의 디센시아도 기축 인근 아파트 대비 저렴했으니까 괜찮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괜찮은 아파트고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이문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인근 시세랑 비교를 해봐도 조금 높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이 좋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동대문구예요. 희경 SK뷰가 있어요. 여기가 2023년 3월에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10억이었습니다. 10억. 30평대 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전용 84 기준. 근데 이 바로 옆에 희경자이 디센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2025년에 입주 예정이죠. 여기 아파트가 2023년 3월 분양가가 9억 8천입니다. 신축이라고 하지만 기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가격과 비슷하죠. 싼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싸다는 판단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쟁률은 꽤 높은 편이었어요. 자, 여기가 분양이 잘 됐어요. 그랬더니 이 다음 주자가 레미안 라그란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희영자의 디센시아랑 비슷한 가격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지 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레미안 라그란데가 11억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도 좀 올랐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니까 희경 SK뷰도 가격이 좀 올랐고 희경 자이 디센시아 같은 경우도 좀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아이파크 자이예요. 아이파크 자이는 청약이 잘 되고 했잖아요. 네. 희경 자이 디센시아도 잘 되고 레미안 라그란데도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분양 가격을 이거 올려도 충분히 완판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렸어요. 물론 12억에서 14억 초반까지 가격은 폭은 넓지만 23년 10월에 분양을 할 때 13억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희경 자이 디센시아를 넣었으면 내가 9억 8천인데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넣으려니까 13억이에요. 3억이 오른 거예요. 그 6개월 사이에. 생각해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도 다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넣어도 되나?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많이 낮았고 30점대 청약 가점자도 당첨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는 아까 봤던 휘경자이 디센시아처럼 그런 시기들을 노려서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입지는
괜찮죠. 교통도 괜찮죠. 물론 여기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야 지상철이 다니는데 뭐가 좋은 입지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물론 철도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들이 분명 있다 보니까 레미안 라그란데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뭔가 청약 갖고 계신 분들은 저런 시기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나한테 기회가 되거든요. 남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나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비교 평가를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내가 적정한지를 알려면 분명히 인근에 있는 아파트 또는 멀리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 바로 인근에 있는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가 있으면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약했어야 하는 단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가 강동구예요. 강동구의 길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5호선이 다니고 있죠. 네. 여기에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어요. 2024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고 1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근데 분양가가 7억 7,500이었고 그리고 여기 경쟁률이 54대 1 정도가 돼요.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길동 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길동 우성 아파트를 봤더니 94년식이야. 2024년 1월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고 그 시점의 가격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때 길동 우성 아파트가 매매가 7억 7천이에요. 그리고 저층입니다. 여기도 저층 7억 9천이에요. 그런데 24평 분양가가 어때요? 94년도 아파트와 가격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층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여기는 중층 고층이라고 한다면 더 좋겠죠. 더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싼 거예요. 이런 청약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경쟁률이 더 높아도 이상하지 않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진짜 좋았다면 몇백 대 1은 기본으로 나왔을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포레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2020년식입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인데 조금 단지 세대수는 적어요. 근데 지금 전용 5구제곱미터를 보게 되면 9억 8천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동일한 조건이라고 봤을 때도 약 2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수도 훨씬 더 많죠. 그 브랜드도 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님,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당첨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 해야 될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딱 3가지만 좀 기억을 하고 그 3가지를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 해야 할 일이요. 첫 번째, 청약하기 좋은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시기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대중들과 함께 가요. 그리고 여러 기사들에 휩쓸리는데 그렇지 않아야 돼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만약 PD님이 청약에 넣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높아져요. 내가 아는 청약, 내가 지금 넣을 수 있는 청약이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시장이 좋으면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귀 기울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기가 저는 너무나도 좋은, 청약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 기사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 이런 시기가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분양하는 시기, 올림픽 파크포리움 분양하는 시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시기가 지나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들이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정보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그러니까 분양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계속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보여요. 경쟁률이 높거나 낮아지거나
그리고 청약 가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근데 좋은 입지에 적정한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거나 미분양이 된다며 이건 시장이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청약이 만약 이런 단지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청약 정보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앞으로 분양이 나올 곳이 어딘지.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은 때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을 하는 경우도 적거든요. 공부를 해야 될 게 더 적어요. 근데 그 지역, 그 단지만이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이 좋지 않다면. 근데 그 단지들을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 내가 좋은 기회를 한 번은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PD님? 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인근 가격, 그리고 비싼 입지,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가격 적정성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 적정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희경자의 디센시아를 봤어요. 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했었죠. 그럼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얘는 기축이고 얘는 이제 신축이 되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비슷해요. 그럼 청약 넣을 거예요, 말 거예요? 넣어야죠. 넣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랑 비슷한 입지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기준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사람들은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출퇴근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 동대문에서 이제 강남까지 한 50분 정도가 걸려요. 그럼 50분 정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연식이 새 거인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군이라든지 또는 주변 생활시설, 생활 환경, 거주 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는 비싼 입지야 라고 생각됐을 때 그 아파트의 가격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가를 보시고 제일 먼저 인근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보시면 되죠. 근데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넣으셔도 되겠지만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하다면 조금 더 넓은 지역의 아파트들과의 그런 가격 비교를 통해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부동산 시장이 좋은 시기인지 안 좋은 시장인지, 떨어지는 시기인지 상승하는 시기인지, 분양을 받기는 떨어지는 시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가격이 내가 이 떨어지는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뭐지? 경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첨 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은 거구나. 세 번째, 그럼 분양이 나온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계속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겠죠? 그럼 그 지역이랑 비슷한 지역의 가격을 미리 알아두는 거죠. 그럼 제발 여기 분양이 얼마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가격만큼 분양가가 나온다. 그럼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무조건 넣어야죠. 그 가격보다 비싸게 나온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 2천 비싼 거는 괜찮아요. 근데 몇 억이 비싸게 된다. 갑자기 2, 3억 비싸게 된다. 그러면 그냥 기축을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피디님,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렵지 않죠? 네. 내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포기를 해버리게 돼요. 근데 요 스텝에 맞게끔 하나씩만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청약 시장을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행동을 옮기면 되는데 정말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투자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책을 먼저 읽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책을 먼저 읽으면서 책에 나온 내용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투자책, 너바나님 책이었는데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글을 하나하나씩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좀 환경 안에 나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딱 너바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열반 스쿨이 있는데 그 열반 스쿨이 딱 일기로서 오픈을 하는 그 시기랑 거의 맞닥뜨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클릭을 해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정말 빠른 순서대로 딱 칼같이 잘라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서 강의 수강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책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책에서 못다한 부분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의에서 배웠는데 사실 책에서 배웠던 게 어떻게 보면 체계화돼가지고 여기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 있었잖아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가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 네 문장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스펙트럼 자체, 여기 책이 두꺼워지는 만큼 제 지식의 스펙트럼도 커지면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책만 읽었을 때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은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는, 강의 듣고 나서는 어느 정도는 확신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책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유튜브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지식이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도 행동을 옮겨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걸로만 끝내면 내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 자산이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돼요. 그럼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환경에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주변 동료분들이라든지 이런 스터디 같은 걸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 알려드렸지만 더 많이 배우셔야지 더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